경상북도 교육청도 도내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했습니다.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까지 발표되면서 지역 사립 유치원이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5년 전 미 문화원 폭파 사건으로 5명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불법 고문에 의해 조작됐다는 폭파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분쟁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사실, 미국과 일본의 외교 문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포항 경제가 침체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포항의 암울한 현실이 경제 지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금요일마다 비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 지역은 종일 흐린 가운데 오락가락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젠 찬바람도 불면서 어제보다 기온도 내려가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김명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외출하실 때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와 경북 남부를 시작으로 오후 늦겐 전 지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대구와 경북 내륙, 울릉도 독도는 5에서 20mm, 경북 동해안 지역은 최고 10mm로 오늘 저녁 때는 대체로 그치겠습니다. 다만 곳에 따라 천둥, 번개가 동반되겠고 동해안 지역은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찬바람과 함께 서늘함이 느껴지겠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1도, 안동은 9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8도, 안동은 15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내려가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우리 지역 다시 구름 사이로 조금씩 햇살이 드러나겠는데요. 기온이 계속 낮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이 도내 사립유치원 238개에 대한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했습니다. 학부모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고 그만큼 분노와 실망도 컸는데요. 정부와 여당도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역 사립유치원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교육청에서 열린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 학교로 설명회, 대구 지역 사립유치원 원장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시스템에 참여할지는 다음 달 1일 결정합니다. 지난해 단 한 곳의 사립유치원만 참여한 데 비하면 놀라운 변화입니다. 시스템을 대충 훑어는 봤어요. 훑어는 봤는데 뭐가 저희들하고 지금 현재 그거 되는지 그걸 알아보는 다음에 대구교육청은 처음 학교로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립유치원에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감사에서 많이 지적된 회계 부실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대다수 유치원에서 회계 전담 인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회계 전담 인력을 지원하여 앞으로 회계의 투명성,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공립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국가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법제화하겠다며 사립유치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입학부터 유치원 운영 전 과정에 걸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교육당국의 강도 높은 압박이 사립유치원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대구 미문화원 폭파 사건 기억하십니까? 35년 전이었습니다. 이 중구 삼덕동에서 발생한 사건 5명이 억울한 옥살이했는데요. 그간의 불법 고문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는데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3년 9월 22일 대구시 중구 삼덕동 대구 미문화원 앞에 놓여있던 가방에서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고등학생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서슬퍼런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안기부와 경찰, 군으로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됐습니다. 1년 동안 무려 74만여 명을 조사해 경북대 학생운동권이었던 박종덕 씨와 손호만, 함종호, 안상학, 우성수 씨 5명이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불법 구금에다 고문 기술자 이근한이 등장해 모진 고문과 가혹 행위를 했습니다. 고문 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입으로 형언할 수 없는 성추행적 모욕 등등을 당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폭파 사건과 관련 없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2010년 진실 하회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반인권적 사건이라며 재심을 권고했고 2016년 3월 대구지방법원의 재심 결정과 검찰의 항고 기각을 거쳐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옥살이를 한 4명은 13년 전에 작고한 우성수 씨 부인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밤마다 꿈을 꾸면 악몽에 시달리고 두들겨 맞고 고문당하는 꿈을 꾸. 그걸 30일 동안 해보세요. 그게 사람 사는 삶인가? 진실화훼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법 고문으로 조작된 대표적인 사건으로 인식돼 온 대구 미문화원 폭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지역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직장 갑질 관련 보도입니다. 대구 서구체육회에서 벌어진 일인데 고위 간부가 신분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에게 폭언을 하고 개인적인 일까지 시켰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윤영균 기자입니다. 대구 서구체육회 비정규직 직원 A씨는 지난 3월 간부로부터 서구봉사센터의 공모사업 서류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단체라고 말을 했거든요. 참. 그럼 거기에 대한 사유서를 다 제출하세요, 그러면. 업무를 못하는 거냐. 지금은 많이 되는 소리라고 하셨어야지. 뭔가 평범이라고 했는데 지금 본인이. 다음 날도 반말과 폭언은 이어졌고 제가 똑바로 하든 안 하든 왜 반말하십니까? 제가 국장님, 상사라도 하이한테 할까? 직원한테 하냐는 어때서? 그럼 불편하냐? 자기는 그럼 여기 치료해주는 거야. 대우를 받을 만큼 본인이 행동하라고. 제가 했다. 다른 직원들이 참여한 회의 자리에서도 공개적으로 이 직원을 비난합니다. 이건 태도라는 게 있지. 그 사람 기사직권 일을 다 하는 거지, 진짜. 이렇게 지시받은 일은 체육회 업무가 아니라 이 고위 간부가 단장으로 있는 봉사단체 업무였습니다. 결국 지시대로 일했지만 필요한 봉사자 인원이 채워지지 않자 다시 고위 간부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제가 안 따르려고 안 따르는 게 아니라 없는 봉사자는 어떻게 합니까? 없는 봉사자 하는 게 안 되잖아. 그거는 말이 안 되지. 그게 말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사업하면서. 없는 봉사자. 결국 이 직원은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잠을 못 자니 약을 좀 처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심한 우울증과 불안장애 및 적응장애라는 병명을 주시더라고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직원에 대해서,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항상 직원들이 나오고 본인이 됐답니다. 조직에서 이 사람을 따르기 싫으면 조직 생활을 하지 말고 나가라 했어요. 네. 이 다음 날과 한 주 뒤까지 병원 응급실에 2번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응급실 한 2번쯤 가게 되니까 저 이대로 한 번 더 쓰러지면 잘못될 것 같은 너무 공포감과 불안감 그런 걸로 인해서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대구 서구체육회 고위 간부는 대화를 하면서 목소리가 높아진 적은 있었지만 욕설이나 갑질을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일 간의 독도 영유권 분쟁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외교 문서에 나타난 독도의 역사적 운명,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이 국제법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주요 근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체결된 대일 강화 조약, 이른바 샌프란시스코 조약입니다. 1949년 미 국무부가 작성한 초안에는 일본은 독도를 포기한다고 규정됐지만
불과 한 달여 뒤에는 일본의 영토로 수정됩니다. 일본의 집요한 로비에다 당시 동아시아의 공산화를 우려한 미국의 태도가 일본의 우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이 한창인 1951년 9월 체결된 최종 조약에는 독도가 아예 빠지고 미국은 중립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한국전쟁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던 미국이 전쟁에 지더라도 독도에 대한 통제권을 갖기 위한 의도에서입니다. If North Korea had actually won, if China had stayed in full force, and all of the Korean peninsula was under communist control, the United States still would have had Dokdo, because it's not named. 미국은 1952년에는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여 독도를 미 공군의 폭격 훈련장으로 지정합니다. 일본으로선 독도를 미군에 빌려줌으로써 자기네 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미국은 국익을 위해 어느 편도 들지 않는 전략을 추구한 겁니다. アメリカが、竹島の問題であちらこちらに揺れ動いて不安定な状況を作ったということも事実であるし、領土で緊張があった方が望ましいという判断を米国がしてるわけだから。 독도의 운명을 재단했던 미국의 행보는 어쩌면 현재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에서도 계속되는지 모릅니다. If Koreans don't defend their own interests, who's going to defend their interests? It's not always the U.S. There may be nobody.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포항 경제가 침체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포항의 암울한 현실이 경제 지표를 통해 드러났는데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GRDP는 시도별 생산액과 물가 등 기초 통계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총 생산액을 더한 경제 지표입니다. 국내 총 생산의 지역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공개한 포항의 GRDP 자료는 충격적입니다. 2010년부터 15년까지 청주가 22%, 김천이 12% 성장하는 동안 포항의 지역 내 총 생산은 3,300억 원이나 줄어 오히려 0.4% 감소했습니다. 전국 228개 자치단체 가운데 218위로 꼴찌 수준입니다. 포항의 3대 경제축인 철광과 물류, 건설이 모두 부진한 데다 여객 소비는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경기가 안 좋아진 거는 세계 경기의 영향이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그럴수록 지역에서 좀 더 역내 소비에 좀 더 우리 지역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생산 활동이 좀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업들도 좀 노력을 해나가면. 철강업계만 따로 떼어내면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박명재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포항 철강 산업의 생산량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사이에 21.5%, 수출은 23.4%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철강공단의 고용 인원도 1,800명, 전체의 11.6%나 줄었습니다. 각종 세제 지원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특히 이 관세 장벽에 대한 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마련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철강 경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표로 본 포항 경제의 현실은 예상보다 더 심각합니다. 면밀한 분석과 함께 지역을 넘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9.13 부동산 대책 뒤 가파르게 오르던 대구 아파트 값이 다소 진정됐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0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 수성구는 0.2% 올랐습니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뒤 대구 수성구는 한때 0.41%까지 치솟았지만 이번에는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다만 대구 수성구의 이번 상승폭인 0.2%는 서울 25개구 개별 상승률보다는 높았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 위탁 운영기관 선정에 산하기관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지난 6월 있은 위탁기관 선정평가에서 선정 당일 채점 방식이 변경됐고 문서 미비에 따른 감점도 주지 않아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물관리 능력과 경험이 부족한데도 위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채점 방식 변경 제한사를 밝히지 않았고 회의록도 없다고 답했다며 감사원의 감사를 주장했습니다.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한국환경공단은 수자원공사를 0.6점 차이로 앞서 선정됐습니다. 지역의 시민단체와 정당이 앞산 관광 명소화 사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대구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녹색당 대구시당은 공동 성명을 내고 앞산 정상 쪽에 전만 산책로와 전만 카페 등을 설치하는 앞산 관광 명소화 사업은 앞산을 파괴하는 무모한 삽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투자 심사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를 피하려고 총 사업비를 축소하는 꼼수를 부려 사업 추진 절차도 정당하지 않았다며 앞산 관광 명소화 사업을 폐기하라고 대구시에 주문했습니다. 오늘은 외출하실 때 잊지 말고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와 경북 남부를 시작으로 오후 늦겐 전 지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대구와 경북 내륙, 울릉도 독도는 5에서 20mm, 경북 동해안 지역은 최고 10mm로 저녁 때 돼선 대체로 그치겠습니다. 다만 곳에 따라 천둥 번개가 동반되겠고 동해 상하엔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구 경북은 대체로 찬바람이 불고 서늘하겠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1도, 안동 9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8도, 안동은 15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종일 흐리고 오락가락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1도, 청도 8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8도, 청도 18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문경의 이 시각 기온 8도, 구미 10도로 시작하고요. 낮에는 문경 13도, 구미 15도로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9도, 예천 8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안동 15도, 예천 13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19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우리 지역 다시 구름 사이로 조금씩 햇살이 드러나겠는데요. 계속해서 기온이 낮기 때문에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